구강 관리 고민 해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위생사 박진희입니다. 김은희 치과위생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 일반 시민분들에게 구강 관리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죠.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구강관리 궁금증 오늘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강관리 용품 사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치실 사용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차근차근 답변 드려볼게요. 네, 칫솔질을 아무리 잘해도 잘 안 닦이는 부분들이 치아와 치아 사이인데요. 이 부분을 잘 닦기 위해서는 치실을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치실 자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치실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때 너무 세게 사용하거나 너무 깊게 사용하면 잇몸이 다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어린이의 치실 사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론 아이들에게도 치실 사용을 권장합니다. 아이들의 충치가 대부분 치아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치실을 사용해 구강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실 사용은 스스로 하기보다는 보호자분이 같이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치간 칫솔과 치실에 대해서 비교해 달라고 하셨어요. 오늘 좀 들고 나와 봤는데요. 치간 칫솔과 치실은 치아 사이를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결이 조금 달라요. 치아 사이사이의 공간이 넓으면 치간 칫솔로 닦아주는 게 효과적이지만 치실은 치아 사이사이 공간이 좁고 촘촘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치아 사이가 좁은 아이들이나 젊은 연령대에서는 이 치실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치아 사이사이 공간이 넓어서 이 치간 칫솔이 충분히 들어가는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죠. 특히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서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기는 중장년층은 치간 칫솔, 이 치간 칫솔을 활용해서 치아 사이사이를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양치 전 치실, 양치 후 치실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요. 칫솔질 전에 치실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에 치약의 불소 성분이 더 잘 적용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사용 순서에는 상관이 없고 칫솔질을 할 때 반드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사이를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실 사용 시에 잇몸 시림이나 출혈이 날 때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실을 사용할 때 잇몸이 시리거나 피가 난다면 요거는 칫솔질에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센 힘을 줘서 사용했거나 잇몸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치석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출혈이 있다고 해서 치실 사용을 멈추기보다는 오히려 꾸준히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출혈이 지속된다면 치과 방문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시린니 치약을 사용했더니 평소보다 치석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시린니 치약의 바른 사용법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가 시린 분들은 시린니 치약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치약에는 연마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연마제라는 성분은 치아에 붙은 치면 세균막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이렇게 뽀득뽀득하게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린니 치약에는 이 연마제가 일반 치약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있어서 칫솔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치석이 조금 더 생긴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린니 치약을 선택하실 때 불소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충치 예방뿐만 아니라 시린니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하지만 치약 사용만으로는 시린니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신다면 꼭 치과를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혹시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 괜찮은가요? 안 좋은 것은 아닌가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불소는 그 치아 표면을 재광화, 즉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충치를 유발하는 뮤탄스균이 산을 만들어 치아를 부식시키는 과정을 억제하고 진행 중인 충치를 멈추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몇몇 분들이 불소가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무불소 치약을 선택하시기도 하세요. 네, 불소는 적정량을 사용하시면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불소가 몸에 해로우려면 아마 엄청 드셔야 할 거예요. 적절히 활용하면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효과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해 주세요. 다음 질문 볼까요? 어떤 칫솔이 좋은지 궁금해요. 칫솔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오늘 저희가 들고 나온 칫솔 몇 개만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칫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칫솔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사실 사람마다 구강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칫솔이 최고예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타액의 점조도, 그러니까 침의 끈적임, 침의 분비량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치아의 구조나 치석이 잘 쌓이는 부위도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칫솔을 써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해요. 치과위생사분들이 내 구강 환경이 어떤지, 어떤 칫솔을 사용해야 더 효과적인지, 구강 내 어느 부위가 칫솔질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등을 알려주실 거예요. 치과위생사와 상담을 통해 나에게 딱 맞는 칫솔과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케일링 관련 질문입니다.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은 직접 자가 스케일링이 가능하신가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스케일링은 잇몸을 관리하는 전문 시술이기 때문에 또 소독된 기구나 장비 같은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구석구석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는 고급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동료들한테 요청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치과위생사의 구강관리 팁이다 라고 하면 치석이 생기지 않게 매일매일 치면세균막 관리가, 특히 양치가 되겠죠. 그걸 좀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구강관리 방법. 양육자분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이들 구강관리법은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영아 시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육자가 아이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가 나기 전부터 잇몸을 좀 부드러운 꺼즈나 아기용 손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 마사지 하듯이 닦아주시고요. 치아가 나오면 칫솔을 사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잇몸을 마사지하고 이런 습관들이 아이들의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해주게 되거든요. 그 구강관리를 하면서 이가 있는 동물 인형 같은 걸 사용해서 놀이하듯이 치아의 중요성을 알려주면 이런 인형들 같은 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유아는 자신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아직은 칫솔질이 서투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되 마무리는 꼭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양치 시간을 가지면서 즐겁게 놀이하듯이 칫솔질 하시고 마지막에 부모님께서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왜 칫솔질을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를 잘 닦아야 돼 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칫솔질을 통해 구강 내 음식 찌꺼기와 세균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를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부모님도 스스로 구강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할 겁니다. 또 이 시기에 아이들이 간식 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완전 초콜릿 러버거든요. 그래서 간식 같은 거는 어떻게 대체해 주시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충치를 유발하는 젤리, 과자, 아이스크림과 같은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끈적이는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설탕 함량이 적은 간식을 선택하거나 과일, 야채, 우유 같은 건강한 간식으로 대체해 주시고 자이리톨 제품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구강 건강과 전신 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구강 건강 상태와 연관성이 높은 전신 질환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구강 건강이 전신 질환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관이 높은 전신 질환으로는 첫 번째 흡인성 폐렴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여러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구강 내 분비물이나 타액 등이 식도로 아닌 기도로 흡인이 되면서 폐렴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노인 사망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흡인성 폐렴은 구강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강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틀니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 치아가 없다고 구강 관리가 소홀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틀니는 물론 잇몸 부분까지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도 잇몸 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구강 내 면역력이 약해져서 잇몸병과 같은 구강 질환에 더 취약해요. 잇몸병이 있는 경우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죠. 치주, 균주가 많은 사람들은 아토피 증가율이 높다는 연구도 발표됐습니다. 구강 내 세균이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과거에는 그렇더라 이런 가설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많은 연구를 통해 구강 건강이 전신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구강이 단순히 충치나 잇몸병이 생기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스스로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구강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받는 것도 지켜주셔서 구강 건강도 지키고 전신 건강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구강 관리가 이렇게나 중요한데요. 이번 질문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탄산 음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이 탄산음료, 구강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탕후루 아시죠? 탕후루가 한때 인기가 진짜 많아서 치과 방문율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들어봤습니다. 이 탕후루만큼이나 치아에 좋지 않은 음식이 바로 이 탄산음료입니다. 안 좋은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탄산음료의 산성 때문입니다. 우리 치아는 pH 5.5 이하부터 부식이 시작되는데요. 탄산음료의 pH는 약 3.0에서 4.0 정도로 산성이 강해요. 그래서 탄산음료를 마시면 치아 표면이 약해지고 칼슘이 빠져나가는 탈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칫솔질을 하면 그 약해진 치아의 표면이 마찰로 인해서 더 손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설탕 함량 때문인데요.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는 정말 많은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입안의 뮤탄스균들은 이 설탕을 분해하면서 산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요. 이는 충치가 생기는 과정을 가속하게 됩니다. 탄산음료는 충치를 유발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충치가 생기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양치해야 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달라요입니다. 산도만 생각한다면 탄산음료를 마신 후 물로 헹구고 약 30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겠지만 산도뿐만 아니라 설탕으로 인한 충치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구강 환경에 따라 다르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충치가 잘 생기는 구강 환경을 가진 분들은 탄산음료를 마신 후 바로 양치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치가 잘 생기지 않고 입안에 침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물로 한번 각을 한 후에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는 것이 좋겠지요. 다음 질문은요. 오래 칫솔질을 하셔서 또 고민인 분의 질문인데요. 이를 오래 닦으면 치아에 안 좋을까요? 사실은요. 시간을 오래 들여서 닦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닦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입안에 빠뜨리는 부분이 없이 꼼꼼하게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적당한 칫솔을 사용하고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닦는다면 오래 닦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단한 칫솔이나 아니면 연마제가 많은 치약을 사용해서 강한 힘으로
오래 닦으면 오히려 치아나 잇몸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핵심은 적절한 칫솔과 적당한 힘으로 닦는 건데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좀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마토 같은 걸 이렇게 쿵 눌렀을 때 터지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아 사이사이에 칫솔이 들어가도록 가볍게 힘을 줘서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이리톨 껌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하셨나 봐요. 자이리톨 껌만 씻고 그냥 자도 괜찮은가?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사실 자이리톨 껌을 씹는 것은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이에요. 자이리톨은 충치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고 침 분비를 촉진해서 구강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껌은 꼭 뱉고 주무셔야 됩니다. 대신 자기 전에 자이리톨 캔디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이리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를 닦고 먹는 겁니다. 여성분들 화장은 지우기 귀찮은데 피부는 좋아지고 싶고, 화장 안 지우고 팩 붙이고 자면 피부가 좋아지진 않겠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칫솔질을 하지 않고 자이리톨 껌만 씹으면 이를 닦고 씹었을 때보다 효과는 낮지만 이를 닦을 수 없는 환경일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 자기 전에는 꼭 칫솔질 하시고 자이리톨을 사용해 주시면 충치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구강관리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어떠셨나요?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진희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우선 다양한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치과위생사로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게 돼서 참 즐거웠습니다. 건강한 구강 관리는 우리 전신 건강의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지만 구강 관리는요, 예방하는 것이 진짜 최고거든요.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꼭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으시길 권장드려요. 구강검진 하시면요, 그러면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한 10,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되는데, 만약에 치료가 시작되잖아요. 그 30배, 40배, 뭐 난 많게는 100배까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강검진 하셔서 꼭 구강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치과의생사와 함께 구강 건강 지키세요. 안녕.